2주차 1교시 수업이 한 두 번 정도, 두 번, 세 번 정도 끊겼어요. 일들이 많았어요. 나름대로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표 2-1만 가지고 설명하려니까, 말로만 하는 것 같고, 또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데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1교시 끝나고, 추가로, 한 장을 더 삽입을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설명을 다시 한번 할 테니까, 잘 들어봐 주세요. 어, 조금 짜증이 날 수 있고 또 이해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본인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그래. 뭐 1주차 강의 들어봤자 뭐 집중도 안 되고 또 이제까지 놀았잖아, 그죠? 계속 놀다 보면 이 머리 깨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책상에 앉아 있는 것도 한 2주차쯤 지나야 또 학교 생활에 적응도 되는데 이건 또 집에만 있으니까 또 안 되고요. 어쨌거나 나만 어렵나 봐. 내가 문제 있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다 그래. 다만 어 이해가 안 가네? 좀 더 들어봐야지라고 하는 친구들은 소수지만 있을 것이고 아예 틀어놓고 딴짓거리 하는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다 누구 손해야? 본인 손해지. 응? 이 좋은 국제무역과 와가지고 수업 안 듣고 그러면 자기 손해지. 자기 돈 비싼 등록금 내는데 고등학교 때보다 훨씬 비싸고만. 그쵸? 잘 한번 들어보고 어, 반복적으로 나도 할 테니까 두 번째 한번 설명을 들어보세요. 이 표 가지고 내 얼굴은 여기서 그만 뿅 사라집니다. 뿅. 오케이. 자, 일단 이 표 가지고 한 번 더 설명할 거야. 지금 두 번째 설명하는 거야. 절대 우위라고 하는 것은 생산비의 절대적 차이가 있을 때를 의미하고요. 어떻게 보느냐? 투입되는 노동 단위가 적으면 절대 우위가 있는 거야. 포도주는 A국에서는 7명이고 B국은 14명이야. 포도주는 어느 나라에 절대 우위가 있느냐? 당연히 A국에 절대 우위가 있습니다. 모직물은 A국에서는 10명, B국은 8명이야. 그러면 B국에 모직물은 B국에 절대 우위가 있겠지. 그렇죠? 요것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한 번 더 보면 자, 절대 우위론을 내가 설명하는 거야. 2-1을 기초로. 자, 왔다 갔다 합시다. A국은 무역 전에는 17명이고 B국은 노동력이 22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무역 전에 A국은 17명의 노동력이 포도주 한 단위에는 7명 투입됐지. 모직물 한 단위에는 10명이 생산하고 소비했어. 그러니까 17명이 7명은 포도주, 모직물에는 10명이 투입돼서 각각 포도주 하나, 모직물 하나를 생산하고 소비해 왔어요. 무역 전이야. B국은 반대로 22명의 노동력이 있었는데 포도주에는 14명이 무려 14명이 투입됐고 모직물에는 8명이 투입돼서 포도주 하나, 모직물 하나를 생산하고 소비했어. A국, B국 모두야. 근데 이제 무역을 하기로 결정했고 A국은 무엇에 절대 우위가 있었냐면 포도주에 절대 우위가 있었죠. B국은 모직물에 절대 우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 자, 그러면 보세요. 무역을 하기로 결정하면 A국은 이제는 포도주 모직물을 모두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력이 어디에 투입돼? 절대 우위가 있는 포도주 생산에 투입되는 거야. 그러면 포도주 한 병 생산하는데 7명이 필요하다고 그랬지. 거기에는 전부 몇 명이 투입되냐면 17명이 투입되는 거야. 나누면 2와 7분의 3 되겠죠. 2와 7분의 3. 그러면 이렇게 무역을 하기로 결정해서 A국이 절대 우위가 있는 포도주 생산에 모든 노동력을 투입하면 포도주 2병과 7분의 3병이라는 포도주를 추가 생산하게 되는 거야. 여기는 포도주 하나, 무역전에는 포도주 하나, 모직물 하나였지. 여기는 포도주 2병하고 7분의 3병이 추가 생산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무역을 하기로 결정하면 B국은 모든 노동력을 어디에 투입돼? 절대 우위가 있는 모직물에 투입되겠고 22명이 모두 모직물에 투입되는데 모직물은 8명이 한 단위 생산에 필요하죠. 8분의 22야. 그러면 2와 4분의 3장이죠. 모직물 2장과 4분의 3장의 모직물을 추가 생산하게 되는 겁니다. 즉 A국에서는 7분의 3병의 포도주가 추가 생산되었고 B국에서는 모직물 4분의 3장이 추가 생산되었으니 7분의 3병 포도주 7분의 3병과 모직물 4분의 3장은 추가 생산됐으니까 무역의 이익이 발생됐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없어? 없습니다. 일단은 없어. 왜 그럴까? 자, 내가 수업 시간에 즐겨 듣는 예를 봅시다. 어제 여러분들, 자 A국의 여러분들은 아침에 어제 아침에는 밥, 빵 하나, 음료수 하나를 먹었어요. 빵하고 음료수 하나, 빵 하나, 음료수 한 병. 어제 아침은 오케이. 오늘은 빵을 2개 하고 7분의 3개를 더 먹었어요. 그러면 분명히 단위수는 늘어났겠지. 7분의 3병이. 그런데 여러분들의 만족도가 더 커졌다라고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건 애매해. 빵만 먹었다 보면은 뭐 목이 메일 수도 있고 맛도 없어질 수 있고. 이거는 되지. 어제는 빵 하나, 음료수 하나. 오늘은 빵 2개, 음료수 하나. 그러니까 빵을 조금 더 먹었어. 또는 음료수를 더 먹었어. 그러면은 분명히 어제보다는 더 소비했으니까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자, A국에서는 포도주 2병과 7분의 3병, B국에서는 모직물 2장과 4분의 3장에 생산됐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 무역의 이익이 안 되는 겁니다. 무역의 이익이 발생했느냐? 아니야, 말하기 어려워. 대신 어떻게 하냐? A국과 B국이 서로 자, A국에서는 포도주 한 병을 수출하고 B국에서는 모직물 한 단위를 수출하겠죠. 즉, 두 재화의 교환 비율은 몇 대 몇이라고 그랬어? 1대 2라고 그랬잖아. 여기서 필요한 가정들이야. A국과 B국이 서로 포도주 하나 가고 모직물 하나 수입하는 수입을 하면 진정한 무역의 이익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죠. 이게 뭐냐면 서로 이제 교환을 했어. 그러면 2와 7분의 3명이 뭐가 되냐면 자, 일단은 포도주 2병과 7분의 3병이 추가 생산된 게 아니라 포도주 하나, 모직물 하나 1대1 교환했으니까 포도주 하나, 모직물 하나 and 포도주 7분의 3병. A국은 B국은 모직물 2장이 아니라 포도주 하나, 모직물 하나 and 모직물 4분의 3장 추가 생산. 이해되시죠? 어제 아침은 빵 하나, 음료수 하나. 오늘은 빵 2개, 음료수 하나. 빵 하나만큼을 더 먹게 되니까 아니면 하나 반쪽이라도 더 먹게 되면 자기의 이익이 발생한 것이죠. B국에서는 포도주 하나, 빵 하나, 음료수 한 잔 반. 그러면 어제는 빵 하나, 음료수 한 잔에다 음료수 반 잔을 더 먹게 되니까 무역의 이익이 그만큼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무역의 이익은 즉 A국과 B국이 무역을 하게 되면 이 무역의 이익은 특화의 이익 더하기 교환의 이익입니다. 특화의 이익은 뭐죠? 무역 전에는 A국의 17명이 포도주와 모직물 생산에 똑같이 투입됐죠. 7명, 10명. 그렇죠? 그러니까 포도주와 모직물을 각각 생산하고 소비했는데 B국과 무역을 생각해 보니까 A국은 포도주만 생산하는 게 더 좋아. 그러면 모든 노동력을 포도주만 생산하는 겁니다. 나머지 모직물은 B국에서 수입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걸 특화의 이익이야. 교환은 뭐야? 수출 수입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1대1이지만. 그래서 특화의 이익과 교환의 이익이 같이 발생해야 진정한 의미의 무역의 이익이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 되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표로 추가 생산하니까
훨씬 이해가 잘 되지 않을까요? 물론 한 번에 들어서 잘 안 되면 두 번 정도 들으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안 되면 세 번 봐야지 뭐. 지금 아까 그 1교시 끝나고 준비하면서도 어떤 학생들하고도 전화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 수업을 잘 듣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학기가 개강한 거잖아. 그지?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것이 뭐든지 1순위가 돼야 됩니다. 알바한다고 저녁으로 밀어놓고, 아니 정신 멀쩡할 때 들어도 잘 이해 못하는데 알바해가지고 서로 지치고 힘든데 집중이 되겠어? 안 되는겨. 알바 가기 전에 수업을 들어야 되고, 미루면 한도 끝도 없어. 그러니까 미리미리 수업 시간에 맞춰서 들어야 돼요. 뭐 오전에 꼭 들으라고 내가 뭐 바지런 떨라고 하진 않아. 오후에 놀러 가기 전에. 그래도 12시는 일어나지 않겠어? 그지? 일어나야 되고. 그러면 1시부터 수업을 듣고 놀거나 딴 걸 하거나 알바도 저녁에 가고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기준은 학교 수업이 우선 되는 거야. 여러분들은 알바에서 버는 돈 못지않은 더 큰 돈을 등록금을 내고 있어요. 아깝잖아. 그러면 이걸 많이 쪽쪽쪽 빼먹어야 됩니다. 오케이? 다시, 무역의 이익은 빨간색으로 해놓은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야. 특화의 이익과 교환의 이익. 특화가 뭐야? 또 전문화라고도 얘기하는데, 서로 절대 우위가 있거나 경쟁력이 있는 재화에 집중 생산하는 것이 되고요. 반대로 국내보다 더 싼 거, 그 국내가 수입보다 더 비싸게 생산하는 건 더 이상 생산하면 안 되는 거야. 자원의 낭비가 되죠. 그래서 특화의 이익과 교환의 이익을 통해서 무역의 이익이 발생하고, 특화가 덜 되면 덜 될수록, 적게 되면 무역의 이익은 줄어들 것이고, 교환도 적게 하면 무역의 이익은 줄어들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자 다시 봅시다. 아담 스미스는 양국의 생산비에 절대적 차이가 있을 경우 각 나라는 절대 우위 상품의 생산에만 전문화한다면, 이게 특화야. 전문화, 특화. 영어로 얘기하면 specialization. 전문화한다면 분업에 의한 이익을, 즉 무역을 통한 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을 한 것이 바로 아담 스미스 또는 애덤 스미스의 절대 우위론, absolute advantage. 발음이 좀 구려도 좀 이해하세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여기서 절대 우위론의 한계가 있습니다. 뭐냐? 다행히 다시 앞으로 한번 가볼까나? 오케이. 절대 우위가 A국과 B국에서, A국은 포도주, B국은 모직물로 하나하나씩 나눠 갖는 경우가 잘 됐어요. 이러면 뭐 무역의 이익을 설명하는 게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자 다시 오면, 아이고 쏠 수도 없고, 어느 한 나라가 두 상품 모두, 그러니까 아주 큰 대국이 있고 소국이 있을 때는 큰 나라가 모두 두 상품 모두에 절대 우위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무역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절대 우위론의 한계점이고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이 절대 우위론의 한계점을 보완한 것이 바로 비교 우위론이 될 겁니다. 자, 비교 우위론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으쌰, 비교 우위론. 데비드 리카르도라는 사람이 주장한 이론입니다. 비교 우위론. 이거 영어가 나오나? 여기 또 빠졌어. comparative advantage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비교 우위의 개념을 봅시다. 비교 우위란 두 상품의 우위의 차이를 비교하여 그 우위가 상대적으로 큰 것을 가리킨다.
한 국가가 두 교역 상품에 있어서 모두 절대 우위를 갖는 경우에도 두 상품의 사이에 비교 우위가 있다면 무역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비교 우위론입니다. 요것도 일단 여기서 설명하고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예를 추가해서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이거 설명을 볼게요. 자, 요건 조금 표 2-1과는 달라졌어요. 자, A국과 B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명은 똑같네. 17명, 22명은 똑같은데 포도주와 모직물의 단위가 좀 바뀌었어. 이거는 그냥 이렇게 가정한 거야. 자, A국. 자, 포도주를 보세요. A국은 8명이야. B국은 12명이야. 어디가 쌉니까? 포도주는 당연히 A국이 저렴하죠. 절대 우위가 있어요. 모직물을 봤더니 A국은 9명이야. B국은 10명이야. 이것도 어디에 절대 우위가 있습니까? 모직물에 절대 우위가 있어요. 두 제와 모두 A국이 포도주와 모직물 모두 절대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절대 우위를. 이런 경우는 A국과 B국의 무역을 설명하지 못하는 게 바로 절대 우위론이야.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무역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비교 우위론입니다. 비교 우위는 뭐냐? 비교해 본 거야. 우위의 차이를 비교해서 우위가 큰 것에 특화하고 상대방은 비교 우위의 반대말은 뭐가 있겠어? 비교 열위죠. 5등생의 반대말은 열등생이니까 비교 열위. 다 못하지만 덜 못하는 것에 특화하면 역시 똑같이 무역의 이익은 발생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비교 우위론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설명할게요. 자, 그런데 자, A국이 포도주와 모직물 모두 절대 우위가 있습니다. B국에 비해서. 근데 A국은 포도주와 모직물 중에서 어느 재화의 절대 우위가 클까요? 어느 재화에? 9명이니까 뭐 이거 8명. 자, 보세요. A국은 포도주에 8명인데 여기는 12명이지. 무려 4명이나 줄 수 있지. 4명이나. 여기는 차이가 얼마가 돼? 단지 1명이야. 여기 4명인데. 그쵸? 그러면 무려 3분의 1 우리가 4로 치면은 2명 4, 2, 8 여기는 3이니까 3분의 1이나 더 절약할 수가 있네. 그지? 그러면 A국은 포도주와 모직물 다 절대 우위가 있지만 포도주의 비교 우위가 더 큰 거죠. B국은 절대적으로 열위에 있는데 뭘 덜 못하냐면 한 명밖에 차이가 안 나. 여기 9명이지만 나 10명이니까 비교 열위가 작은 재화는 모직물입니다. 아시겠어요? 즉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절대적으로 우위는 A국에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우위의 차이를 비교해 보니까 A국에서는 포도주의 비교 우위가 더 크고 비교 우위가 더 커. B국은 모직물에서 비교 열위 못하는 정도가 작아요. 이러면 A국에서는 포도주에 특화하고 B국에서는 모직물에 특화하면 이런 경우에도 무역의 이익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말이 어려우니까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표를 추가해서 제가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표 가지고 뭐니까 또 헷갈리죠? 한 번 더 정리했어요. 자, 보시면 자, 이 표를 가지고 표 2-1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8, 9, 12, 10 기억하시고 자, A국은 무역 전에는 그 앞에 절대 우위와는 좀 달라졌어요. 17명의 노동력으로 포도주는 1병 8명이 모직물은 9명이 투입돼서 포도주 1병과 모직물 1장이 투입돼서 생산과 소비했습니다. 이때는 무역 전이에요.
B국은 22명의 노동력으로 12명이 포도주 한 병, 모직물은 10명이 한 장으로 포도주 한 병, 모직물 한 장을 생산하고 소비했죠. 그래서 다시 보면 A국은 모든 재화, 포도주와 모직물 모두 절대 우위가 있는데 우위의 정도 차이를 비교해 보니까 A국은 포도주에서 모직물에서 모두 절대 우위를 갖고 반대로 B국은 절대 우위의 반대말 뭐야? 절대 열위를 갖는다. 그러니까 absolute advantage, absolute disadvantage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우위의 정도 차이를 비교 우위, 즉 우위의 차이를 보면 A국은 포도주 모직물 다 절대 우위를 갖지만 포도주의 비교 우위가 크죠. 우린 8명으로 만드는데 쟤들은 14명이 만드니까 무려 4명이나 절약할 수 있어. 반대로 B국은 모직물, 그러니까 포도주와 모직물 모두 절대 우위에 있지만 비교해서 열이가 더 작은 것은 모직물의 비교 열이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따라서 A국은 자 이제 다시 넘어가면 A국에서는 포도주의 비교 우위가 크고 B국은 모직물의 비교 열위가 작고 그래서 A국은 모든 생산 요소를 포도주에 투입하고 B국은 모직물에 투입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보면 A국은 17명이 모두 투입된다고 얘기했죠. 17명. 근데 포도주 한 병을 생산하는 데는 뭐가 돼? 8명이가 되니까 2와 8분의 1이죠. 즉 A국에서는 포도주 생산을 전적으로 모든 생산 요소가 투입되니까 포도주 2병과 포도주 8분의 1병이라고 하는 추가 생산을 하게 됩니다. B국은 모직물 생산에 투입되니까 모직물은 10명이 필요한데 22명이 투입됐죠. 2와 5분의 1장 2와 5분의 1장의 모직물이 추가 생산되는 거예요. 즉 무역의 이익이 포도주는 8분의 1병, 모직물은 5분의 1장 추가 생산됐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기서도. 왜? 어제까지는 포도주 하나 모직물 하나 먹었던 사람이 오늘은 포도주만 A국에서는 포도주만 더 늘었고 B국은 모직물만 더 늘었다면 이건 비교하기가 어려워요. 그 대신 포도주 2단위를 생산했으면 한 단위는 무역 전에처럼 소비하고 한 병은 B국으로 수출하고 B국은 모직물 2장을 한 장은 내가 소비하고 나머지 한 장은 A국에 수출하면서 그 대가로 포도주 한 병을 먹고 즉 이가 똑같은 거예요. 포도주 하나 모직물 하나 포도주 하나 모직물이라는 1대1의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면 드디어 A국에서는 8분의 1병의 포도주 추가 생산 B국에서는 5분의 1장의 모직물 추가 생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무역 전에는 포도주 한 병, 모직물 한 병. 무역을 하고 났더니 포도주 하나, 모직물 하나, and 포도주 8분의 1병. 포도주 8분의 1병. B국에서는 22명의 노동력으로 포도주 한 병, 모직물 한 병을 생산하고 소비했는데 무역을 통해서 포도주 하나, 모직물 하나, and 모직물 5분의 1장 손수건, 손바닥만한 손수건이라도 추가 생산을 이루게 된 것이고 바로 이것이 무역의 이익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이게 뭐 손바닥 한 장 손수건 이러면 안 돼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더라면 A국에서 포도주 단 한 잔도 추가 생산할 수 없었고 병은커녕 한 잔도 손수건 한 장도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B국에서는 5분의 1장이라도 추가 생산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 모두 무역을 통해서 많던 적던 간에 두 나라 모두 무역의 이익을 발생시키는 거죠. 두 나라 모두. 그래서
포도주 한 병과 모직물 한 장을 교환하면 무역의 이익이 발생한다. 즉 무역의 이익은 무슨 이익? 특화의 이익 and 교환의 이익. 무역의 이익은 특화의 이익과 교환의 이익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거쳐서 무역의 이익이 발생하는 거고요. 다시 앞으로 봅시다. 절대 우위론의 개념은 절대 우위가 있는 재화에 특화한다는 얘기고, 찡찡찡. 비교 우위론은 설령 한 나라가 절대 우위를 다 갖는다 하더라도 우위의 정도 차이를 비교해서, 즉 비교 우위가 큰 재화에 특화하고 비교는 다 못하지만 덜 못하는 재화에 특화하면 두 나라 모두 특화와 교환의 과정을 통해서 두 나라 모두 무역의 이익을 발생시킨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이론의 특징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비교 우위론은 절대 생산 비서를 보완해서 자유무역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확고히 하였다는 것과 무역 발생의 국제무역의 발생 원리를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즉 절대 우위보다는 설명력을 높였죠. 우위의 정도차를 비교해 보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비교 우위론의 장점은 있지만 그래도 절대 우위와 비교 우위는 모두 완전 특화한다고 가정한다. 즉 A국에서는 포도주, B국에서는 모직물. 실질적으로 이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비현실적인 가정을 한다라고 하는 점이 문제점이라고 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다 문제점이지 뭐. 그렇죠? 그 다음에 무역의 이익을 교역 당사국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도 명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이제 근대 무역 이론으로 될 겁니다. 이것은 3교시 때 설명으로 하겠습니다. 2교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